안녕하세요. 오늘 질문이 많네요. 이렇게 뭐 하나 만들고 있으면 질문이 올라오고 하나 만들고 있으면 질문이 올라오고 좋아해야 될지 싫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그닥님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보고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1번 인공지능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분들은 대개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대학원을 감으로써 얻는 이득이 학력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죠. 뭐 예를 들면은 대학원의 목적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되는데 대학원은 우리는 사실 이렇게 스펙 더 쌓으러 가는 느낌으로 많이 가긴 하잖아요, 사실. 근데 대학원의 원래 목적은 보통 학부생 때는 포괄적으로 이제 배우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컴퓨터 공학학 같은 경우는. 근데 포괄적으로 배운 거에서 특정 한 분야를 찍고 연구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주 목적이죠.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건데, 근데 연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작은 단위의 전문가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키보드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키보드를 사람들이 타이핑을 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뭐 또는 어떤 키보드를 썼을 때 뭐 더 많이 뭐 효율적으로 뭐 타이핑이 되는가,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하나 딱 특정 분야가 딱 생기면 그 분야만 딱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가 좀 더 전문성 있게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만 연구를 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보통 팀노바에서는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 인공지능이 세분화된 장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 한 분야에 좀 몰입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파고들어야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케이스는 보통 이제 인공지능으로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회사에서 수준 있게 하면은 또 나쁘진 않은데, 이게 좀 특수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문가를 뽑는 회사들이 보통은 대기업이거나 뭐 아니면은 일반 중소기업인데 약간 어느 정도 그런 기반 기술이 있어야 되는 스타트업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중소기업도 그렇고. 그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대표가 뭐 카이스트 박사 출신인데 인공지능 관련 전공자다,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들만의 세계같이 약간 좀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끼리 가진 좀 약간 그런 좀 이렇게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분야가 좀 더 있어요. 물론 팀노바에서도 꽤 보통은 잘 시키긴 해요. 그래서 되게 놀래요. 팀노바 학생들을 그 석박사 하는 분들이 보면 좀 놀라는데, 아무래도 기회나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이렇게 당장 회사 딱 들어가면은 제품화 되는 레벨에서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뭐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업도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하나의 특정 소자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세계적으로 뭐 먹고 살기도 괜찮고 그리고 회사 갔을 때도 아무래도 인공지능은 좀 이렇게 업계에서 그러니까 그냥 해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자기 실력을. 그렇기 때문에 그 논문 같은 거 있죠. 특정 분야의 어떤 파고든 그 논문 같은 거, 그런 게 있음으로써 시너지 얻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일단 공부할 게 많아요. 그리고 세분화된 장르고, 그리고 현재 굉장히 연구 개발이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 중이고 있고, 그런 분야라서 석박사를 했을 때 좀 더 인정받는 그게 좀 있어요. 아무래도 정서가. 그리고 일단은 공부량이 더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하러 보내는 것보단요, 연구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연구를 해서 업적을 남기고 논문을 쓰고 그게 자기의 스펙이 되고 그 스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직을 할 때 도움도 많이 받고 좀 전문가 소리 들으면서 일을 하라고. 보통은 대학원을 꼭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대학원 갔을 때 꽤 괜찮은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가 많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라 연구를 해서 더 발전시켜라. 그리고 전 세계 트렌드를 보면서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 그런 거를 이제 대학원에서 자기가 관련 공부를 하면서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분야에 어떤 기술이 없으니 내가 이런 분야를 연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트렌드 쫓기도 굉장히 괜찮고 여러모로 나쁘지가 않아서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기계인간 팀장님이 추천을 하시는데 저도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해요. 가서 그러니까 현업에서 양질의 인공지능 일자리를 구하기가 특히나 학부생이나 비전공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경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좀 전문성을 기르러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길렀을 때 나쁘지 않으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아직 기술이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거다 라고 말할 만한 대표 기술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현재.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건 굉장히 넓은 영역이라서 세분화된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그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가 되면 너무 괜찮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이란 게 아무래도 추가 투자나 이런 게 많으니까 보통은 이제 많이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좀 집안이 여유가 있고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친구들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바로 취직해도 되는데, 뭐 바로 취직하는 데서 인공지능을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몇 명 있긴 있어요. 인공지능 쪽으로 간 친구가 한 3명? 4명 정도? 근데 아무래도 인공지능 자체가 좀 트렌디해서 계속 봐야 돼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굉장히 기반 기술이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는 분야라 좀 봐야 합니다. 아무튼 범주가 커서 그렇다고 정리를 할게요. 인공지능 자체가 뭐 빅데이터, 뭐 데이터 마이닝, 크롤링, 뭐 그리고 분산 서버,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들어있고, 들어있는 것도 들어있는 거지만 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GPU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 뭐 쿠다코어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다 연관이 돼 있고, 그 네트워크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기반이 너무 많아요. 넓기도 넓은 건데, 근데 그러면서 세분화도 너무 세분화가 여러 개가 돼 있어서 되게 어려워요. 아무튼 알고리즘도 되게 많고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일단 팀노바에서 1년 반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그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해줄 수가 있는데, 자기가 느긋하게 2년 3년 그것만 연구하는 이제 실력이 이미 실력은 키워줬으니 그걸 기반으로 2년 3년 제대로 연구를 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제 얘기는. 아무튼 그렇고요. 2번, 인공지능 분야는 수학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한가요? 업로드 해주시는 동영상도 모두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수학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한가요? 근데 수학이라는 게 약간 그냥 그 컴퓨터 공학적인 부분에서 수학이 있으면 장점은 그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꼭 무조건 수학을 존나게 잘해야 될 필요성은 잘 못 느끼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학적인 거는 이해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코딩 쪽에서 보면. 그래서 이 수학을 그래도 아예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렇지만 수학적인 이해만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수학이 전부는 아니다. 근데 많이 필요한 거라고 물어보신 게 핵심 질문이라면, 저는 한 수학은 연구개발 쪽에서 수학이 많이 필요한 분야가 있긴 있는데, 글쎄요, 인공지능이 분야별로 너무 달라서 인공지능에서 분산 서버를 이용해서 분산하는 분야를 얘기하는 건지, 빅데이터,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를 얘기할 건지, 아니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분야를 얘기할 건지, 아니면 데이터를 학습하는 분야를 얘기할 건지, 이렇게 봤을 때 수학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컴퓨터를 이해하는 데는 컴퓨터가 워낙 수학적인 기기이기도 해서 디지털 신호 같은 거 자체가 다 수학이라서 필요하긴 한데, 저는 이제 자기가 분야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코어 기술을 개발할 땐 수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뭐 코어가 아니다, 코어가 좀 핵심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응용해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미친듯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코딩을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감을 익힌 다음에 그거를 스스로 좀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사실은 이런 답변이 무의미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분야가 있고 인공지능 장르 중에 나는 뭘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인공지능도 진짜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애완견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뭐 애완견을 대신 로봇이 얘를 키워줘요. 이렇게 애완견이 뭐 똥 마려우면은 뭐 이렇게 배변도 다 청소해주고 밥도 주고 이런 로봇이 있어요. 그러면 걔 인공지능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의 인공지능도 또 다르고, 물론 큰 장르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겠지만 디테일은 다 달라요.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은 너무 크고 미지수예요. 아직 어떻게 인공지능은 뭐다 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뻔하죠.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뭐 인공으로 만들어낸 지능, 사람처럼 행동하는 지능,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생각보다 흉내내기가 힘든 개체입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분야별로 엄청나게 나중에 엄청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막 수학이 진짜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해하는 데는 수학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막 엄청 높지 않다. 저는 한 20% 비중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에서 20% 사이 같아요, 솔직히. 그 정도 하면, 그리고 대학에서 더 필요하면 더 공부를 하세요. 자기가 선택한 대학원을 갔는데 여기서 좀 더 필요한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선택을 해도 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수학을 계속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뭐 일할 때 필요하면 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